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 북한 미사일 소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틀째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라디오나 TV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인터뷰 내지는 이런 그 시간을 가질 때는 조금 약간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이거를 청취자분들께 네.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단답이 아니고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서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perception 제대로 이해했어가 아니라 misperception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굉장히 전쟁에 대한 교과서 중에 하나가 그 인식과 오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perception and misperception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서 북한이 왜 저러는가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거기서 나아가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너무 갈라져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보수 중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그런 그 태도에 대하여서 지금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은 네.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의 저명한 분들의 설명을 또 좀 더 신뢰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옛날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LA 쪽에 보면은 네. 랜드 연구소라고 안보 관계에서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랜드 연구소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브루스 베넷이라고 하는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는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뭐 올해 들었으만도 수십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준비되는 시간이 대개 한 발 이런 한 10발 한 발에 한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정찰 위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발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40분 걸려가지고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5분 내지 10분 만에 발사를 해야만이 요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정찰 위성으로 북한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을 때에는 선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5분 정도 10분 정도 걸리면은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지금처럼 40분씩 걸리면은 이거는 발사하기 전에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현재 북한이 쏘기는 쏘고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운용 능력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적어도 네.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왜 이러느냐 하면은 네. 지금 현재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비질런트는 즉각 대응을 말합니다. 즉각 대응 폭풍이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그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전투기들이 무려 24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현재 240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거기는 호주까지 가세해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에 합세해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240대 속에는 F-3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F-35A는 공군이 운용하는 거고 F-35B는 해군이 운용하는 건데 이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평양 상공에 전투기들이 뜨는 거예요. 그게 F-35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포함된 훈련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니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발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 한미연합 그리고 한미가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연합훈련을 참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난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합훈련을 갖다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예상되고 계획되어 있던 모든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이 느끼는 위기가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그 절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좀 위협적으로 느꼈던 게 네.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계획된 도발이지 네, 않나. 지난 5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이 없었고 오히려 훈련을 굉장히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연기한다든지 했지만은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일본과도 연계가 되면서 그죠. 네. 한미일 확실하게 형성을 하면서 집단 훈련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북한이 보여주는 반응도 훨씬 세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NLL 넘어서도 오고 이번에는 정말 일본 영토를 넘어서도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북한이 그만큼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인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네. 북한이 느끼는 그런 위협감이 그만큼 절박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의 핵 능력 네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 굉장하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네. 북한의 핵이 몇 개고 북한의 핵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IISS하고 SIPRI라고 하는 두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만 믿으셔야 됩니다. IISS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고요. 네. SIPRI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인데요.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정치나 측정치가 전 세계 안보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이 북한이 최저 40개에서 최고 6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네.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최대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핵탄두의 보유에 있어서는 이미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지금 9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90개 때문에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40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고 선제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다만 이제 그 40개 혹은 60개의 북한의 핵 단두를 아까 말씀하듯이 4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5분 내지 10분 만에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도 될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왜 이렇게 쏘아대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발사 시간을 당기기 위한 지금 실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60개 핵 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 탄두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제 시간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미사일의 능력이 그만큼 고도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압박해오는 한미일의 훈련 혹은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또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적어도 핵 탄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위협적이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남은 카드 사실상 네. 핵실험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 단추를 누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누릅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다만 이제 언제 누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려고 하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북한에 대하여서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위협을 느끼려고 하면은 북한이 미국의 방어선을 뚫고 미국의 대도시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 위에 MIRV라고 하는 장치가 돼야 됩니다. MIRV는 분명히 쏠 적에는 하나의 미사일로 쏘았는데 중간에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어하는. 닿기 전에 네. 앞에 있는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12개의 각기 다른 미사일이 각기 입력되어 있는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시스템이 MIRV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열려가지고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뉴욕, 하나는 LA, 하나는 시카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성능은 충분하되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작아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소형화 또 경량화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7차 핵실험에서는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경량화라고 하면은요 1톤 이하를 말하는 거고 네. 소형화라고 하면은 지름이 90cm 이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kg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핵폭탄인데 아마 북한은 지금 우리가 추정할 때 아마 600kg 정도까지 경량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실제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 무장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네. 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 어느 시기를 택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협상 카드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마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굉장히 시기를 따져서 터뜨려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지금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우리 스스로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외교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 용인을 하고 또 중국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율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걸 각오한다라고 하면은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앞세우기 전에 네. 우리 한국의 외교를 4강 외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 핵 전문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핵전쟁은 일어날까의 저자입니다. 제가. 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 K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